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리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콘은 가정에서 이게 흔히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편하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리콘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색상은 항상 위쪽 상단 쪽에 보면 이렇게 투명, 내지는 회색, 검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유리 창문 코킹, 쇼 윈도 작업, 타일 줄눈 이렇게 사용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 내지는 주의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실외에 있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실리콘을 구입하실 때 실내에 사용할 것인지 실외에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실리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실외에 사용하는 실리콘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또 표시가 되어 있죠. 도장이 가능하다. 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페인트 칠을 이 실리콘을 칠하고 난 다음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 수성 실리콘 같은 경우도 석고보드 작업을 하시고 석고보드 틈을 메워줄 때 사용하시고 거기에 바로 이제 벽지를 도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페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실내용이랑 실외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실외용이 조금 더 약간 더 무겁다는 것을 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을 들었을 때 좀 무거운 것은 실외용이고 이렇게 조금 가벼운 그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이게 둘 다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종류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어, 훨씬 좀 무거운 느낌을 갖는 것은 실외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색, 투명. 오늘 같은 경우는 투명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 도장용에서 사용하는 코킹용 일반 코킹용 실리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노즐 헤드 부분 노즐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깥에 크랙 보스 벽면 쪽에 있는 페인트 칠하실 때 쓰는 그런 틈을 메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칠할 때 한 번에 잘 칠하게 되면 다음번에 필요한 공구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숙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리콘 건 하나만 있으면 다른 보수할 수 있는 이런 헤라 제품들도 있죠. 이 헤라 제품이라든지 또 다르게 이런 물통, 컵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좀 세밀하게 칠하시고 싶거나 좀 깔끔하게 좀 이게 아직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칠하려고 하실 때는 이런 실리콘 주걱이라든지 물병, 종이컵, 실리콘을 다 사용하고 남은 이런 빈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도 나중에 보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칠할 곳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노즐을 크기를 얼마나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노즐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펜치나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 앞쪽부터 천천히 꾹꾹꾹꾹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약간 더 넓어진 모양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오늘 칠할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올려봤을 때, 자, 이쪽 면, 오늘 칠하고자 하는 면과 한 요만큼 더 자기가 칠하고 싶다. 이럴 때, 요 노즐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 여기 표시를 해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자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에서 마무리할 때, 요 마무리하는 면이 매끄럽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둥근 모양,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실리콘을 칠하고 당길 때 요 모양대로 실리콘이 이렇게 발려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둔 부분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원래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칼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서 깎아야 되니까. 자, 옆에서 보시면 이 날이 있죠. 이렇게 둥근 부분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과 이렇게 자르는 것이 뭐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서 제가 자르고자 했던 요 위에 둥근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버리면 좋은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직각으로 딱 세우고 커팅 칼로 이렇게 끊어서 버리시는데, 이때 중요하신 게 어느 부위냐면은 여기 위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이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둥근 모양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쪽 뒤쪽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리콘이 잘 나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리콘을 잘 칠하고 못 칠하고를 가르는 부위는 어디냐? 아까 좀 전에 표시해 두었던 이 둥근 부분. 이 둥근 부분이 고무 헤라, 우레탄 헤라처럼 마지막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쪽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가지고 이쪽 끝부분을 살며시 이렇게 둥글면서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콘 헤더들을 자를 때는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하게 자르면 그렇게 두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자르실 때는 항상 칼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손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르게 되면 딱 큰 순간 이렇게 지나가겠죠.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지나가더라도 내 손이 닿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손가락을 위치하시고, 자, 여기에서 칼을 이런 식으로 잡은 손에서 잡고 다시 칼을 여기에다가 손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아주 천천히 밀면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금방 했던 것처럼 탁 했을 때 내 손이 닿이지 않는 위치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천천히 밀어줘도 잘 잘린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건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그건 칼로 하실 때 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을 잘 잡고 그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른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끝까지 뒤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실리콘을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자,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딱 장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전에 했던 노즐을 이렇게 끼워 주시고, 자, 여기에서 물론 노즐을 먼저 끼우고 뭐 하셔도 돼요. 뭐 앞뒤 이게 순서를 가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는 최초에는 왜 이렇게 놔두냐면, 내가 칠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노즐을 위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실리콘을 칠할 때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면이 이 면을 따라서 정확하게 뒤로만 가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가면서 아래 위로 흔들게 되면 그 실리콘이 이쁘게 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창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유리 쪽에 이렇게 대는 것보다 이렇게 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틀 쪽에다가 이 노즐을 이렇게 딱 밀착을 시킵니다. 밀착시키고, 자, 이 면을 따라서 쭉,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쭉, 요게 뭐냐면 실리콘 칠하실 때 이 면이 정확하게 끝까지 한 번에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긴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갔다가 잠시 다시 핸들을 원 상태로 완전히 풀린 상태로 했다가 다시 뒤로 쭉 누르면서 한 4, 50cm 정도는 한 번에 이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벽에 딱 붙인 상태에서 한 번에 쭉 끊어주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게 투명입니다. 투명인데 자세히 보면 한번 끊김없이 아주 매끄럽게, 자, 이렇게 보면 아주 매끄럽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 끝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칠해지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속도가 한 번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잘못 칠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실리콘 통을 다 사용한 통 있죠. 통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긁어서 모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묻어 있는 것은 다 닦여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리콘을 칠하다가 보면 이렇게 앞쪽에 노즐 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깔끔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휴지를 사용해서 앞에 노즐 부분을 깔끔하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다시 이 끝쪽 부부터 한 번에 쭉,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자, 또 다시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닦아내서 또, 자, 이런 식으로 통을 횟수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못 칠해진 부분을 보수할 때는 이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내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실리콘을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때는 이런 통이 있으면, 빈 통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재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창문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눌른 상태에서 한 번에 쭉 해서 마무리 탁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다가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쭉 똑같은 힘을 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쭉 이렇게 닫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아까 좀 전에도 한 번에 깔끔하게 나왔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닦아서 닦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할 때 다슨 실리콘 통 요것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요런 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통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닦아서 보수할 때 이렇게 보이죠? 이 끝을 닦아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즐을 깔끔하게만 잘라주신다면 전문가처럼 이게 얼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 또한 초보자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 노즐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신다면은 실리콘을 이렇게 잘 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실리콘 칠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노즐을 만들어 주시고,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은 이 핸들을 꼭꼭꼭꼭꼭 이렇게 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쭉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쭉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당길 때도 마찬가지 밀면서 당긴다. 자, 밀면서 당긴다. 요 속도만 이렇게 쭉 빠르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 속도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실리콘을 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노즐만 기억해 주시면 실리콘 전문가처럼 칠할 수 있습니다. 자, 칠하실 때 이렇게 틈이 많은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틈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실리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신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틈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신문지나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 틈을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우선 한번 살짝 막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실리콘을 이렇게 쭉 짜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만 가주시면 실리콘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지금 실리콘이 지금 투명한 색이라서, 이게 투명 실리콘이라서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이따가 다시 색상이 있는 실리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